자,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제조 공정 이번 시간에는 제3장 자동차의 제조 방법 중에서 프레스 가공과 금형 제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프레스의 세계, 자, 프레스 가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프레스 가공이라고 하는 거는 판재의 조임, 굽힘, 구멍 뚫기 등의 가공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소정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우리가 프레스 가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레스 가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동차 부품은 주로 자동차의 외관 부품을 주로 만드는 데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휀더, 자동차 앞에 측면 부분에 있는 휀더 부분이나 자동차 엔진을 덮고 있는 우리가 본네트라 그러죠. 보닛 또는 다른 말로는 우리가 후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닛이나 도어 패널, 그 다음에 사이드 멤버 라이너, 그 다음에 노어암 등의 프레임이나 하체 부품 등을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되는 가공 방법입니다. 이러한 프레스 가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동차 부품은 약 40에서 48%가 우리가 프레스 가공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뭐 2만여 개가 있는데 이 부품의 무게의 비로 따져서 약 40에서 48%, 그러니까 약 절반 정도가 이러한 자동차 부품 중에 약 절반 정도가 프레스 가공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게의 비니까 뭐 물론 이제 전자제품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수로 하면 뭐 40%가 안 되겠지만 이러한 그 주로 이제 프레스 가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품들은 대부분 금속이기 때문에 무게가 비교적 무거운 부품들이 주로 이렇게 프레스 가공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량 비로에서는 약 40에서 48%, 그러니까 약 50% 가까이가 절반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프레스 가공은 여기에 나와 있는 왼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과 같은 프레스 머신이라고 하는 기계에 의해서 우리가 가공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은 500톤짜리 프레스 머신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여기 안에 있는 요 부분이 바로 금형 부분입니다. 금형 부분이어서 이러한 금형에 어떠한 판재를 넣고 찍어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형태의 가공 방법이 되겠습니다. 거기 이 금형을 우리가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요 금형이 이러한 그 프레스 머신 안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 프레스 머신에 들어가 있는 금형을 우리가 열었다 다시 눌러 가지고 우리가 그 사이에 판재를 놓고 눌러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여기 나와 있는 형태의 이런 제품을 이렇게 찍어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레스 가공에 의해서 이러한 판 형태의 이러한 제품들을 찍어내서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가공을 우리가 프레스 가공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프레스 가공의 우리가 장단점을 이렇게 알아보면, 자, 먼저 프레스 가공의 장점으로는 생산성이 높은 가공 방법으로서 생산량에 적합한 가공 설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균일한 제품을 우리가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가 금형을 우리가 금속으로 만든 틀이죠. 그러니까 금형을 만들어서 제품을 찍어내기 때문에 똑같은 형상의 제품을 아주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잔류응력과 가공 경화의 변형 특성을 이용해서 재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제품의 중량이 대부분 경량이고 강도가 높다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재료를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찍어내고 나면
그 찍어내고 남은 부분들을 우리가 이용해서 우리가 재활용도 할 수 있고, 그 찍어낸 그 여백 부분을 이용해서 또 어떠한 작은 것들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료를 비교적 경제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은 복잡한 형상의 제품인 경우에 설계상에 제약이 따른다는 단점이 있고, 자, 우리가 아까 금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던 반면에, 이러한 금형을 만드는데 우리가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형의 크기나 이러한 형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정밀하느냐에 따라서 금형 하나 한 벌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벌을 제작하는데 우리가 수천만 원에서 큰 경우에는 수억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형 제작 비용이 아주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몇십 개 제품을 만든다든가 몇백 개 제품을 만들 때는 이러한 금형을 만들어서 제품을 만드는 그 자체가 효율성이 엄청 떨어집니다. 우리가 가성비라 그러죠. 가성비가 안 맞기 때문에 이러한 금형을 만들어서 제품을 찍는 경우에는 대부분 대량 생산, 적어도 수천 개에서 수만 개 이상의 제품을 만들 때 우리가 생산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형을 만들어서 제품을 만드는 것들은 우리가 아주 대량 생산에 우리가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제품의 크기와 중량의 한계가 있으며 다품종 소량 생산에는 부적합하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금형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다품종 소량 생산은 부적합한 이러한 가공 방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진동, 소음 등의 공해 요인이 있으며 재해 발생률이 높다. 자, 우리가 이제 프레스 머신을 실제로 사용하는데 가면 쿵쿵 소리가 계속 이렇게 하루 종일 납니다. 그게 이게 찍을 때마다 소음과 진동이 엄청 많이 나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아까 보셨던 프레스 머신이 뭐 500톤도 있고 1000톤도 있고 막 이렇게 큰 프레스 머신은 집안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집안이 금이 짝짝 가고 집안이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높은 압력에 우리가 프레스 머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집안 공사도 우리가 또 별도로 튼튼하게 해야 되고, 계속 쿵쿵 찍어내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이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은 그래도 이제 그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프레스 머신에 잘못해서 이렇게 손이나 이런데, 지금은 이제 기계로 많이 찍어내기 때문에 그런 저기가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손으로 이렇게 넣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조그만한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이렇게 넣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잘못하면 손이 같이 이렇게 눌려서 이렇게 재해가 발생되는 확률이 높았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안전장치나 이런 센서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많이 안전성을 우리가 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프레스 머신은 우리가 재해 발생률이 상당히 높은 가공 공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트랜스퍼 프레스 머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레스 성형의 장점은 아까 동일한 제품을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프레스 성형의 단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금형을 변경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레스에 우리가 금형을 우리가 교체를 해야 새로운 제품을 찍어낼 수가 있는데, 이 금형을 한번 이렇게 장착시켰다가 다시 다른 금형으로 교체하는데 비교적 많은 시간이 이렇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형을 또 변경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또 다시 정상적으로 이렇게 작동하는지 시 제품도 이렇게 찍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건 잡는데 우리가 금형을 변경해서 조건 잡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이러한 단점이 있어서, 이러한 그 변경하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한 이러한 방법들이 많이 이렇게 고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금형 교환 기구를 갖춘 시스템이 필요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완해 준 이제 프레스 머신이 바로 더블 액션 프레스 머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더블 액션 프레스 머신이나 트랜스퍼 프레스 머신이 이러한 금형을 교환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어떻게든 단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프레스 머신인데, 우리가 더블 액션 프레스 머신은 드로잉 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프레스 머신으로서, 자, 메인 슬라이드 바깥에 또 하나의 슬라이드가 있어서 토글 기구가 달린 링크로 메인 슬라이드와 서브 슬라이드 위치를 바꿔가면서 드로잉 가공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이러한 프레스 머신을 우리가 더블 액션 프레스 머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퍼 프레스 머신입니다. 트랜스퍼 프레스 머신은 프레스 가공에 필요한 여러 개의 공정의 프레스 머신을 내장하고 반 제품인 자동 이송 트랜스퍼에서 소재부터 제품까지 연속적으로 가공하는 다공정 전자동 프레스 머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러한 프레스 공정이 여러 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품을 한번 여기에서 찍고 그 다음에서 다른 이러한 형태의 연속되는 과정을 찍어 가지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러한 판재를 가지고 우리가 두께를 각각 달리하는 이러한 판재를 우리가 용접에 의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첫 번째 공정에서 1차적으로 찍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레스에서 2차적으로 찍고, 세 번째에서 3차적으로 찍고, 그 다음에 네 번째에서 우리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찍어서 이러한 한 번의 공정에서 이렇게 어떠한 제품을 완성해서 나오는 형태, 이러한 형태의 프레스 머신을 우리가 트랜스퍼 프레스 머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동화 과정을, 공정을 이렇게 4개의 공정을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한 번 쭉 지나감으로써 제품을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트랜스퍼 프레스 머신이라고 보시면 트랜스퍼 프레스 머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랜스퍼 프레스 머신은 우리가 무인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사람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작동을 시키는 기술자만 한 명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쭉 공정이 흘러가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람을 줄여서 이렇게 무인화할 수 있는 이런 자동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이드 멤버 아우터에 프레스 공정이 나와 있는데, 소재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트랜스퍼 공정을 통해 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완제품을 찍어낼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트랜스퍼 프레스 머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프레스로 만들어지는 것은 바디 패널과 하체 부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레스 가공은 주로 이제 바디 패널이나 하체 부품을 만드는데 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기계입니다. 그래서 프레스 가공의 성형성에는 우리가 이제 조임성, 그 다음에 신장 플랜지성, 그 다음에 굽힘 가공성,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형성이라고 하는데, 프레스 머신으로 성형되는 부분은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로 이제 바디 부품이나 하체 부품, 주로 이제 프레임 부품,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프레스 머신에 의해서 성형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러한 바디 부품은 우리가 판 두께가 주로 0.6에서 1.2mm로 얇은 강판이 주로 사용이 되는데, 조금 두꺼운 경우에는 1.6mm 이상의 강판도 보강제로서 일부 사용되며, 재료는 주로 이제 냉간 아변 강판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방청 목적의 방청 강판이나 경량화와 충돌 안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우리가 고장력 강판이라 그러죠. 우리가 강도가 강한 높은 인장력을 가지고 있는 고장력 강판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간 아변 강판은 판 두께의 정밀도가 뛰어나서 평활도도 높고 가공성도 높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디 부품은 주로 이제
우리가 냉간 아변 강판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비교적 두께가 얇은 0.6에서 1.2mm를 주로 사용하고 때로는 0.6mm까지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 주로 이제 아변 강판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고장력 강판을 주로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장력 강판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고장력 강판은 가격 자체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연강판보다 훨씬 더 고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장력 강판을 많이 사용하면 자동차에 사용되는 강판의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장력 강판은 인장 강도가 연강에 비해서 훨씬 높고 항복점이 높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연강보다 두께를 얇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얇게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무게를 가볍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얇게 만들어도 연강판보다 훨씬 더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장력 강판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채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동차의 클래스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차량들은 이 고장력 강판을 뭐 70%, 80% 이렇게 사용했네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는데 그 고장력 강판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우리가 경량화가 가능하고 바디의 강도가 더 높게 올릴 수 있는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도 더 높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자동차 이렇게 나올 때 팜플렛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의 재원 이렇게 쭉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고장력판을 얼마 정도 몇 프로 정도 적용했다 이러한 것들도 이제 홍보용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장력 강판을 최근에는 많이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자동차의 안전성이나 경량화를 많이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체 부품은 우리가 자동차를 지탱하는 프레임 부품인데 자, 이러한 프레임 부품은 판 두께가 1.2에서 3.6mm로 우리가 비교적 두꺼운 이러한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두께가 얇은 거는 냉간 아변강판을 사용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두께가 두꺼운 거는 우리가 열간 아변강판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에 따라서는 두께가 10mm 정도가 되는 아주 두꺼운 판을 가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프레스 머신은 바디 가공과 비교해 가공 압력이 높고 강성이 높아지는 이러한 특성이 있다. 자, 프레스 머신은 우리가 틀이라고 하는 어떠한 형이라 그래요. 거푸집이라 그러는데 거푸집을 우리가 어, 거푸집을 우리가 이제 금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러한 그 거푸집을 우리가 영어로는 프레스 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레스 머신의 금형을 우리가 프레스 다이라고 하는데 블록 모양 그러니까 블록 모양의 이런 펀치와 그 다음에 오목 모양의 다이스 오목 모양을 우리가 이제 다이스라고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다이스 두 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 펀치 부분과 오목 다이스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자동차의 우리가 외장 부품의 틀은 우리가 성형형, 그 다음에 절단형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성형형이라고 하는 것은 판금의 소성 변형을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만드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성형형 이렇게 얘기하고 절단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필요한 형상으로 자르고 구멍을 뚫는 외형 절단이나 펀치처럼 구멍을 뚫는 이러한 틀을 우리가 절단형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금형 제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금형이라고 하는 거는 방금 전에 우리가 프레스 가공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금형이라고 하는 거는 금속으로 만든 거푸집, 우리가 거푸집형 이렇게 한자로는 되어 있는데 금속으로 만든 어떤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재의 소성 혹은 유동성을 이용함으로써
재료를 성형 가공해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틀로서 주로 재료를 이용한 틀을 우리가 금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다이라고 하거나 또는 우리가 몰드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금형을 우리가 영어로는 다이 또는 몰드라고 칭한다. 자동차 바디는 강판을 프레스 금형을 사용해서 성형 가공하는 것이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수지라고 하면 우리가 플라스틱을 얘기하는 겁니다. 플라스틱. 자, 플라스틱 인테이크 매니폴드는 수지 재료를 금형으로 사출 성형해서 만들고 있다. 자, 우리가 이제 금형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금형을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이나 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우리가 사출금형이에요. 사출금형. 사출금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플라스틱을 우리가 이용해서 금형으로 사출해서 제품을 만드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사출금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외부 바디 부분에 어떠한 제품을 만드는 이러한 금형을 우리가 프레스 금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형 사이에 어떤 판을 놓고 우리가 압력을 가해서 제품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드는 이러한 금형을 우리가 프레스 금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이캐스팅 금형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금형 중에서 다이캐스팅 금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이캐스팅 금형의 가장 일반적인 거는 이제 알루미늄을 녹여 가지고 금형에 부어서 제품을 만드는 이러한 금형을 우리가 다이캐스팅 금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산업 분야나 우리가 생활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금형의 대표적인 게 요 세 가지 금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플라스틱으로 어떤 제품을 만드는 사출 금형. 이거는 이제 산업 분야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뭐 일반적인 볼펜이나 뭐 병이나 병이 아니라 플라스틱 병막에나 해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요 사출 금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제품들 판재나 이런 것들을 구멍을 뚫어서 제품을 여러 가지 만든다든가, 아니면 본넷이나 판이나 우리가 문짝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을 만들 때 주로 사용되는 게 프레스 금형.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유압기나 이런데 사용되는 이러한 그 알루미늄으로 사용되는 그 제품들, 이런 우리 어 생활 쪽에서도 우리가 문 이렇게 닫히지 말라고 이렇게 만드는 말굽이라든가 아니면 뭐 열쇠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다 다이캐스팅이에요. 이제 금속을 녹여가지고 틀에 부어서 제품을 만드는 이러한 것들이 다이캐스팅 금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금형이 주로 우리가 이제 자동차든 어떤 산업 분야나 생활 쪽에 사용되는 제품을 만드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금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금형을 만들 때 우리가 주로 이제 만드는 기계를 우리가 공작 기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작 기계는 어떠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전에 그 제품을 가공하는 제품, 그러니까 금형이나 이런 걸 가공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어떤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최종적인 제품을 만들기 그 전에 어떤 제품을 만드는 기계를 가공한다든가 이러한 금형을 가공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가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더 머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금형도 우리가 최종 제품이 아니고 이 금형으로 어떤 제품을 찍어내기 때문에 이 금형을 우리가 마더 툴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이러한 금형의 종류에는 성형 하중이 높은 금속 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다이하고,
주조 혹은 수지 성형을 목적으로 한 비교적 성형 하중이 낮은 몰드로 이렇게 두 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금형 틀을 만드는 소재는 주로 우리가 주철이나 그다음에 이제 몰리브덴이나 텅스텐 등으로 구성되는 다이스강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몰리브덴이라고 하는 요 몰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열성, 그러니까 고온에 잘 견디면서 고강성을 가지고 있어요. 강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 내마모성 뭐 이러한 것들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형은 우리가 온도를 높여 가지고 그 안에 어떤 금속이나 이런 거 녹여 가지고 거기 금형 안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금형 자체가 열을 많이 받는 이러한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에 강한 소재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몰리브덴이라고 하는 내열성이 아주 높은, 이 몰리브덴은 내열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금형 소재로도 많이 쓰지만 우주 항공이나 이런 데에 사용되는 우리가 열을 많이 견뎌야 되는 부품에도 이 몰리브덴은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원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텅스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상당히 강도가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텅스텐 자체도 우리가 내열성이 엄청 높기도 하지만 얘도 강도가 상당히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몰리브데이나 텅스텐을 이렇게 첨가한 다이스강, 고합금 공구강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금형을 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냉간 단조의 펀치 등에는 주로 이제 우리가 고속도 공구강이나 초경합금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자,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러한 금형의 종류에는 우리가 프레스 금형, 그 다음에 단조형 금형, 그 다음에 주조형 금형, 그 다음에 사출 금형, 그 다음에 블로우 금형이 있습니다. 블로우 금형은 우리가 바람을 이렇게 공기를 이렇게 불어넣어서 제품을 성형하는 건데 뒤에 가면 이제 사진을 보면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압축 성형, 그 다음에 진공 성형, 그 다음에 압출 금형, 이러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형태가 우리가 주조형 금형이에요. 그래서 주조형 뭐 금속으로 만들면 금형이고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주조를 할 때는 모래를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조형 이러한 틀은 우리가 사형이라 그래서 모래사 해가지고 사형 모래로 이렇게 주로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철이나 이러한 금속들을 녹여가지고 부어가지고 이 제품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러한 게 바로 이제 주조형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압출 성형은 압출 금형은 우리가 재료를 호퍼라고 하는 요로 재료를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재료를 넣으면 이 재료가 이제 실린더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 안에서 이제 가열이 되면 녹게 돼요. 그러면 이제 스크루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이 녹은 이 그 용제를 이렇게 다이를 통해서 이렇게 밀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요 구멍의 그 형상에 따라서 제품이 쭉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쭉 나오면 이걸 이제 우리가 알맞은 크기로 이렇게 절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전선이나 관이나 파이프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압출을 하게 되면 봉이나 이런 것들 긴 봉을 이렇게 쭉그 압출을 해서 만들어내면 우리가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잘라서 제품을 만드는 이러한 가공 방식이 바로 이제 압출 금형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레스 금형은 아까 이 앞장에서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펜넬 성형 등에 많이 사용되는 개방형으로서 거의 균일한 두께의 것을 가공하는 데 적합하며 금형 안에 후프제로 불리는 코일 형태의 강판을 펀칭이나 굽힘 작업을 하는 것으로 거의 그대로 조립 가능한 부품을 제조하며 후공정으로 돌기 제거나 도장 등의 표면 처리를 우리가 거쳐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게 된다. 자, 이러한 금형에 우리가 요구되는 특성이 있는데 금형은 우리가
그 안에 어떠한 제품을 성형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찍어서 누르는 우리가 방금 전에 프레스형이나 아니면 뭐 압출형은 우리가 어떤 제품을 쭉 그 형에 쭉 어떤 제품을 밀어 넣어서 제품을 만든다든가 또는 이제 다이캐스팅이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알루미늄 합금이 주로 이제 600도에서 800도씨 정도에 녹는데 그 녹은 용탕을 금형에 그 고압으로 밀어 넣어 가지고 제품을 어떤 형상을 만드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금형 자체가 우리가 내열성도 높아야 되고 내구성 그러니까 잘 깨지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마모성 우리가 금속과 금속이 계속 부딪히게 되면 마모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내마모성 그 다음에 우리가 압력이나 이러한 것들 고온을 계속 받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금속이 변형이 이렇게 조금씩 온도에 따라서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피로 강도 특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구성이나 내마모성 그 다음에 피로 강도에 강한 내피로성 이러한 기계적인 특성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금형을 만들려고 하면 일단 금형은 우리가 깎아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절삭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삭성, 피삭성, 그 다음에 열처리, 그 다음에 비틀림성 등의 가공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재를 주로 우리가 금형에 사용하는데 실제로 사용되는 금형 소재는 우리가 마모가 아주 심한 부위에는 STS4 4 등의 합금 공구강을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고 제품 장치 등의 보조부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비교적 강도가 더 이제 조금 더 낮기 때문에 S45C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 함량이 비교적 높은 기계 구조용 탄소강이죠. 그래서 S45C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받침대 등에는 SC20 등의 해주철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로잉, 그 다음에 밴딩 공정에서는 우리가 이제 강성과 내마모성이 필요한 부위에 우리가 GCD55 등의 우리가 구상 흑영주철을 사용하고 있고 마모가 심한 부위에는 주로 이제 주조 공구관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소재들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좀 더 강성이나 이러한 것들을 주기 위해서 별도로 우리가 경질 크롬 도금이나 탄소 피막 확산 처리 등의 이제 표면 처리를 거쳐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내마모성이나 이런 걸 증가시켜서 우리가 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조형 금형인데, 단조형 금형은 우리가 탕구라고 불리는 개구부가 뚫려 있어서 여기에 이제 용융된 철이나 알루미늄을 부어서 성형하고, 대개의 경우는 응고에 동반되는 정밀도의 오차나 쇠 표면의 거치기를 주조 후에는 수정하기 위해 후 가공으로 기계 가공을 거쳐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어, 단조형 금형은 잠시만요. 자, 죄송합니다. 이게 단조형 금형이 아니고 이게 이제 탕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주조형 금형이죠. 여기 제가 미스프린터를 했네요. 자, 그래서 주조형 금형은 탕구라고 불리는 개구부가 뚫려 있어서 자, 여기로 이제 용융된 철이나 알루미늄을 우리가 녹여서 여기 부어 가지고 제품을 성형하는 이러한 이제 금형을 우리가 주조형 금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응고에 동반되는 정밀도의 오차나 쇠 표면의 거칠기를 우리가 주조 후에 수정하기 위해서 후가공을 이용해서 우리가 기계 가공을 거쳐서 제품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조형 금형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틀을 가지고 위아래 이제 펀치로 이렇게 찍어 눌러서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금형을 우리가 이제 단조형 금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출금형은 우리가 범퍼나 라디에이터, 그릴 등 대부분의 수지 제품이 이 금형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플라스틱 제품의 대부분은
요 사출 금형으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사출 금형은 요 호퍼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원료를 넣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원료를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는데 요걸 넣으면 자, 이 호퍼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실린더 안에 이렇게 원료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히터로 여기를 가열해 가지고 원료를 녹여 가지고 요 금형 안에 고압으로 이렇게 우리가 주입을 하면 그 금형의 형상에 따라서 이렇게 제품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젝터 핀이라고 있는데 요 핀이 이제 이 금형이 열리면서 핀이 이 제품을 이렇게 밀어내면 요 이제 제품이 밑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금형이 닫히고 다시 이렇게 원료를 주입해 가지고 이게 이제 한 사이클에 한 번씩 이렇게 금형이 닫히고 연료가 들어가서 원료가 들어가서 제품이 형상이 찍어내고 다시 열려서 이제 제품을 꺼내고 이게 이제 한 사이클인데 요 사이클 타임이 뭐 이제 한 1분 뭐 긴 경우에는 뭐 이제 한 1분이 좀 넘는 경우도 있고 60초가 넘는 경우도 있고 짧은 경우에는 뭐 3, 40초만 해도 제품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라스틱 제품이 우리 실생활에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출금형에 의해서 대부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대량으로 이렇게 생산이 되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원료도 싸고 그 다음에 제품을 생산할 때 아주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제품이 상당히 저가에 이렇게 제품들을 만들 수 있어서 다른 제품들을 많이 이렇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최근에는 플라스틱 제품이 이제 환경 문제나 이런 것들 쉽게 만들 수 있고 저가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쓰다 보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일회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찍어내서 쓰다 보니까 이제 이게 환경 문제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일회용품을 이제 조금씩 줄여가자 이러한 이제 추세지만 산업적으로 보면 이러한 플라스틱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요 사출금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금형은 사출 성형기에 세팅되어 클램핑, 수지 재료의 용융, 그 다음에 금형의 공동부에 대한 가압 주입, 그 다음에 냉각을 통해서 제품을 형상하고 이젝터 핀에 의해서 이렇게 밑으로 추출되는 이러한 형태의 이러한 공정을 거쳐서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블로우 성형입니다. 블로우 성형은 참 재미있어요. 예, 블로우 성형은 우리가 이제 공기 등과 같은 가스를 재료에 분사하고 금형으로 눌러서 형상을 만드는 금형입니다. 그래서 자, 요게 이제 금형 파리손이라고 하는 요 이제 수지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요걸 가지고 이제 금형 안에 넣고 공기를 가압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형상을 만드는데 공기를 이제 주입을 하면 그 틀에 맞게끔 이렇게 부풀러 오르겠죠. 그래 가지고 요걸 이제 제품으로 이렇게 만드는 이러한 공정이 바로 이제 블로우 성형입니다. 주로 이제 페트병 같은 거 여러분들이 페트병 같은 거 이렇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연료 탱크나 에어덕트 같은 거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금형 방법이 블로우 성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압출 성형인데, 압축 성형인데, 압축 성형은 우리가 틀에 재료를 넣은 후에 틀로 눌러서 제품을 만드는 밀폐 타입의 금형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재료를 넣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이러한 공정인데, 주로 이제 자동차의 타이어라든가 오버핸더 등의 제작에 주로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진공 성형이 있는데 반밀폐형으로서 뜨거워진 시트 형상의 재료를 틀에 세팅한 다음에 틀에 뚫려 있는 수많은 구멍을 통해서 공기를 빼어내고 대기압으로 틀에 눌러 제품을 대기압으로 틀에 눌러 제품을 만드는 식이며 주변에 우리가 이제 계란팩이나 플라스틱 용기 등의 제작에 주로 이용되고 자동차 부품으로는 우리가 인스트루먼트 패널의 포피라든가 핸더 라이너 등을 주로 이러한 진공 성형에 의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프레스 가공, 그 다음에 이제
금형 제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